박규락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전작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지난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공중급유기를 동원해서까지 워싱턴에 가서 한미 안보 현안에 관한 협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도 갑자기 취소되었고 그 내용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 규모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있었던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역대 한미 안보 협의회의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회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 분담입니다. 우리가 의제에 넣지도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방위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에게 대하여 미국은 조건이 구비된 후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이 SCM이 점점 형식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SCM을 통해서 한미 국방 현안의 대부분을 논의했고 아주 멋진 회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만나는 데만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갔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융통성과 재량권은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갔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결정권이 없는 장관을 대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위 분담 문제 등 이번 SCM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전시작전 통제권 이 환수 또는 전환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논문을 작성했습니다만 최근에도 제가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체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 노력 통일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국제정치연구에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 논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목만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 제 논문의 파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축구하고 비교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전 통제권은 부여된 작전 임무 수행에 국한한 통제 권한입니다. 축구한테 비유하면 경기장에서 히딩크한테 축구의 전술을 구사하고 선수들을 기용할 권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요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시와 다르다는 것이겠죠.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자주성 요구에 의해서 1994년에 이미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시, 즉 한국군의 훈련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홍명보 감독이 한국군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시 전투는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딩크 감독이 하는 거죠. 현재의 체제는 훈련은 홍명보 감독이, 실제 경기는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것과 같은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훈련과 전투를 연계하기 위해서 일부 권한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해두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그것은 작전 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기능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평시 한국 축구팀을 훈련시키되 히딩크 감독이 핵심적인 사항은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현재 평시와 전시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는 그것이 군사주권 침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때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 합참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 축구로 말하면 국가대표팀을 해체해버리는 것과 같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연기를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한을 연기하지 말고 조건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즉,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조건은 굉장히 큰 건데요. 첫 번째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군이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이러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사실상 무기연기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법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SCM에서 한미 양국은 이를 합의했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에 전환을 위한 초기 작전 능력 점검을 실시했던 거죠. 다만 2020년에는 완전 작전 능력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연기돼서 지금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하는 것을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령관이 되고 또 미군도 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핵 대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장교들 또는 장군들은 핵 위협 또는 핵 대응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핵 전략, 핵무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국군 대장이 어떻게 북핵 대응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수 기량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독의 감투만 쓰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한다는 것은 미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부사령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의식이 없죠. 지금은 미군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전쟁 억제와 방어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해달라, 이런저런 것 지원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부사령관이 된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의 책임은 사령관인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미국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홍명보가 감독이 되고 히딩크가 부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딩크가 어떻게 한국 대표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면 우리가 미군을 지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군은 아마 주한미군사 또는 유엔사의 지휘를 받을 겁니다. 미군에게는 퍼싱 원칙이라고 해서 자국군을 다른 군 지휘관의 예하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 2사단이 자동적으로 이 한미연합사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 사령관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한국군만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참모들이, 미군 참모들이 들어가서 한국을 감독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상황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다면 미군의 증원 전력 현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국가의 기밀이기 때문에 한국군 사령관한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군의 증원이 한반도의 그 전쟁 억제 또는 유사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증원 전력의 현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작전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시에 어떻게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이 감정만 앞세워서 자주성 강화라는 그러한 명분에만 취해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또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휘 통일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군사 이론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Unity of Command라고 해서 어떤 그 군사 작전이라도 한 사람이 지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소풍을 가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지휘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전쟁은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용한 모든 군사력을 통제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아젠하워 장군이 유럽 국가들의 모든 군대들을 다 작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시에도 메가더 장군이 16개국과 한국군을 모두 작전 통제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히딩크를 감독으로 임명했으면 히딩크한테 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히딩크 감독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영광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사작전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에서 패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뭐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전 임무 수행 시에 국한된 것으로 주권과는 무관합니다. 히딩크가 우리 대표팀의 감독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겠습니까? 인사, 뭐 군수, 사법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국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 통제라고 하더라도 각국 군대의 상호 협조,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일방적으로 막 아무 곳에나 이 부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 주권이 이 한미연합사령부 또는 그 대장이 미군인 미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해에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 통일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공을 지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문제를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핵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게 맞는가? 제 생각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으면 오히려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라도 미군한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존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의 미군 대장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말하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권한만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반도의 방어 책임을 우리가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미군한테 일부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보다는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이라는 분명한 말로 이 문제를 토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토론이 사실 없다는 게 더욱더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자주지향적인 어젠다라서 무조건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비민주적이거나 비자주적이거나 반정부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일을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토론 자체를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이념에 의해서 막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현 정부 주요 인사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했을까? 이거 자체를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과 같은 상식으로 그냥 뭐 권한만 우리한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안보를 이렇게 학습 없이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 사안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이라는 말로 논의해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 미군을 부사령관으로 격화시키고 우리가 사령관을 담당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방어의 책임을 주된 책임을 우리가 맡을 것인가 아니면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나토처럼 유럽처럼 사령관의 직책을 미군한테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의 추진을 저는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주성 고양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령관이 되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유화적인 자세에서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작고 못 사는 나라고 미국은
크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미국이 다 이해하고 어떻게든 한국을 방어해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존적이고 유화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못해. 왜냐하면 미군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으니까. 큰 나라니까. 또 해구산 약속했으니 지킬 거야. 미군은 왜냐 큰 나라니까. 우리가 조금 나쁘게 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니까. 또 중국 대응을 위해서 한국은 어떻게든 보호할 거야. 또 한국은 약소국이니까 강대국 미국에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가 G20에 속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자주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지휘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나토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입니다. 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 우리처럼 자주권만 생각해서 미군 사령관을 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미군을 수용하는 건지 이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에는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연합 지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